북한이 괌을 화성 12호로 포위 사격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의 시각에 동시다발로 실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YTN에서 속보로 전해드린 겁니다만 그 이후에 연이어 나온 발언입니다. 백령도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는 발언. 자,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긴급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죠.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오늘 새벽에 전해진 6시 55분에 긴급 속보로 전해진 건데 북한의 전략군이라고 있죠. 이 전략군이라는 게 이게 탄도미사일 운용부대를 전략군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략군이 미국을 향해서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 화성 12호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위한 작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실행하겠다. 지금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이 포위 사격이라는 것이 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라는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어떤 군사적 개념보다도 이제 우리가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능력을 인정해달라. 좀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입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서 미국하고 어쨌든 트럼프하고 맞짱 뜨겠다. 그래서 북미 관계가 지금은 정말 일촉즉발 전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큰 빅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북미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굉장히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요. 실제로 지금 하태경 의원님께서는 그 말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포위 사격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뭐 포위할 할 정도는 아니고요, 군사적으로. 예를 들어 포위 사격한다는 제가 말뜻을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그 ICBM을 직접 쏜다기보다는 SLBM 잠수함을 이제 괌 주변에 쭉 배치해 놓고 미국은 그런 능력이 되거든요. 북한 전역을 잠수함으로 사실상 포위하고 북한을 집중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북한은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잠수함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때문에 포위 사격이란 말은 좀 뭐 뻥으로 들리고요. 어쨌든 괌을 앤더슨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들이 보유했다. 거기다가 더 큰 핵심은 핵 있잖아요. 핵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 붙여가지고 직접 괌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과시하는 이런 발언 같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을 과시하는 발언이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실 이런 그 북한의 발언을 이게 그냥 듣고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을 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경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말폭탄을 이제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분노와 화염과 그렇죠. 분노. 맞죠. 몇 시간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 실제로 트럼프 지지자들 심리는 어떠냐면, 미국으로 오는 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한반도는 항상 불안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이 났고, 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고, 대신에 미국으로 날아올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은 봉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트럼프가요. 저는 트럼프가 당분간은 공격하지 못할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미사일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공격할 거 아닙니까? 미사일을 제거하려면. 근데 실제로 미사일이 어디에 있는지 그 정보를 정확히 아느냐. 만약에 미사일 정보를 정확히 알면은 실제로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예방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고, 지금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위치 정보를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지금 아마 최대한 정보 예산을 느리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지금 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미 국방부의 정보 당국의 발표를 워싱턴 포스트와 CNN이 보도를 한 거죠. 이 네. ICBM급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 개발에 성공을 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은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ICBM급 핵무기를 이미 내년에 개발할 수 있다라는 의미. 지금 그 재진입 기술만 하면 완벽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라 그러나, 아무리 가난한 나라지만, 북한은 핵하고 미사일에 국가의 에너지를 총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네. 제가 볼 때는 내년 김일성 생일, 이 정도까지는 핵 미사일, ICBM 완성 선언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속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에너지를 거기 다 총동원하고, 김정은도 거기에 집중하고 하기 예. 때문에 내년 봄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북한군 총참모부가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냐면, 백령도는 물론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위협을 한 것이 지금 조금 전에 YTN 속보로 전해졌는데, 이 백령도까지 콕 집어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로 하는 건 다 성동격서예요. 실제로 거기 때릴 가능성이 낮아졌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령도 서울 아닌 다른 곳에 대한 위협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첫 도발한 게 사실 좀 째째하게 도발했잖아요. 목함질에. 예. 그게 김정은 도발 첫 작품이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도 무슨 구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다가 북한이 한 게 아니라는 걸 발뺌할 수 있게 은밀히 천안함이라든지 과거에 연평도를 직접 공격했잖아요. 예. 그렇게까지는 지금 안 할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고 김정은도 핵 미사일 개발에 상당히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발을 하더라도 이제 중국이 자기 편에 안 들거든요. 공개적으로 막 도발을 하면. 그래서 여전히 한국에 대한 도발은 아주 은밀하게 부인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도발을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금 봤을 때요. 아까 하태경 의원님께서 북미 관계에서의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다면 자, 어떤 변화, 어떤 상황이 지금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무력 대 무력이 충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50% 이상은 넘지 않는다고 보고요. 예. 한 10% 이하다. 10% 이하다라고 보여지고, 김정은도 내년 봄까지는 핵 미사일 기술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무력 도발을 할 수 있겠지만, 완성하기 전에는 본인이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전까지는 북한의 선제적인 도발로 이 확전되는 상황은 있지 않을 것 같고, 문제는 미국이죠. 이제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 저는 김정은보다도 예측 불가라고 보거든요. 그런 지금 정치적 성향을 트럼프가 보여줘 왔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발 대북 무력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북 도발한 다음에 핵 미사일 완성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북 공격을 한다면 올해가 가장 위험하다. 그리고 8, 9월 위기설 나오는 이유도 북한발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트럼프발이다. 근데 지금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땐 트럼프가 아니라 누구라도 지금 북한이 내년에 ICBM, 핵무기를 장착한 ICBM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면 손 놓고 그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미국 조야에서는 실제로 강경파들은 한반도 전쟁 나면 어떠냐, 미국 도달 미사일만 제거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강경론이 나오는데, 이게 한반도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좀 신중하지 못한, 이야기고,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의 강력한, 어쨌든 미국 내의 준계엄적 상황의 조성, 그를 통해서
북한을 치겠다. 이런 방식 아니면은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한테 굉장히 심각한 리스크다. 이 안보 위협이. 예. 한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금 전쟁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가 돼 있는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 정부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지금 심각한 문제가 문재인 정부도 예측 불가해요. 밖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국내 정치하듯이 외교 안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베를린 구상 폐기하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이미 폐기했어요. 왜 폐기했냐면 트럼프랑 통화할 때 지금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 근데 베를린 네. 구상 발표할 때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미사일 발사 직후였어요. 예.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질적으로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대화하자 그래놓고 지금은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 했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와 전화 통화에서 베를린 구상을 폐기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그때 상황 지금 상황 예. 다름이 없는데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정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오늘 새벽부터 전해진 이 속보를 가지고 국회의 대북문제 전문가시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오늘 새벽에 전해진 6시 55분에 긴급 속보로 전해진 건데 북한의 전략군이라고 있죠. 이 전략군이라는 게 이게 탄도미사일 운용부대를 전략군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략군이 미국을 향해서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 화성 12호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위한 작전 우리 능력을 인정해달라. 좀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입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서 미국하고 어쨌든 트럼프하고 맞짱 뜨겠다. 그래서 북미 관계가 지금은 정말 일촉즉발 전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큰 빅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북미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굉장히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요. 실제로 지금 하태경 의원님께서는 말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포위 사격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포위할 할 정도는 아니고요. 군사적으로. 예를 들어 포위 사격. 북한이 괌을 화성 12호로 포위 사격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의 시각에 동시다발로 실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YTN에서 속보로 전해드린 겁니다만 그 이후에 연이어 나온 발언입니다. 백령도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는 발언. 자,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긴급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죠.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실행하겠다. 지금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이 포위 사격이라는 것이 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라는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어떤 군사적 개념보다도 예. 이제 우리가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 그러니까